이것은 완벽한 피해자의 이야기다. 그리고 완벽한 거짓말의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속았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매주 3에서 4회 재미있는 사연이 업로드됩니다. 다음 편도 함께 해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는 최은지,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2년간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침묵 속에서 죽어가는 여성들, 법이 보호하지 못한 사람들. 1년 전 김민지라는 여성의 사건을 알게 됐다. 완벽한 피해자, 명백한 가해자, 압도적인 증거, 모든 게 일치했다. 나는 확신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하지만 1년 후 한 통의 편지를 발견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내가 지난 1년간 추적한 모든 것의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있었음을. 2024년 10월 11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밤 10시 47분 119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는 박준서, 30세. 119 녹취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여자친구가 칼을 들어서 빼앗으려고 했는데 몸싸움하다가 실수로 찔렀습니다. 제가 죽인 것 같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 김민지는 침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복부 자상, 이미 사망. 준서는 현관에 주저앉아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칼을 빼앗으려다가 실수로. 전형적인 교제살인 사건처럼 보였다. 그리고 모든 증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2025년 11월 사건 1년 후 조사를 시작했다. 민지의 친구가 연락해왔다. 민지 이야기를 꼭 담아주세요. 법이 가해자를 풀어줬어요. 증거 1. 신체적 폭력. 민지는 사건 3개월 전부터 병원을 자주 찾았다. 7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 나는 진료 기록을 확보했다. 7월 15일 왼쪽 눈 밑멍, 둔기에 의한 타박상 추정. 8월 27일 왼쪽 손목이 엄좌, 누군가에게 잡힌 흔적 가능성. 9월 28일 목의 멍, 손가락 자국 형태. 10월 3일 허벅지 타박상, 정기적 접촉자에 의한 폭력 강력 의심. 민지는 매번 넘어졌다, 부딪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매번 기록했다. 가정폭력 의심, 환자 신고 거부. 내가 만난 담당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어요. 맡고 있다는 거. 근데 본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에 신고 안 하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민지 씨가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증거 2. 통제와 고립. 민지의 친구들은 한결같이 증언했다. 준서가 민지를 통제했다고. 대학 동기 이수진. 교제 1년쯤부터 민지가 약속을 자꾸 취소했어요. 준서가 싫어한대. 준서랑 약속 있어. 전화해도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감시받는 것처럼요. 회사 동료. 점심시간마다 준서한테서 전화 왔어요. 지금 뭐 해? 누구랑 있어? 확인하는 전화. 민지가 보고하는 것처럼 대답했어요. 민지의 핸드폰 통화 기록을 분석했다. 2023년 월 평균 48통, 2024년 10월 5통, 90% 감소. 친구, 가족 모두 사라졌다. 민지의 세계에는 준서만 남았다. 이게 데이트 폭력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고립, 통제, 그리고 폭력. 증거 3. SNS의 암호. 민지의 SNS를 분석했다. 2023년엔 친구들과의 밝은 일상이었지만 2024년 중반부터 달라졌다. 8월 15일 요즘 힘든 일이 있어요. 웃는 게 어려워졌네요. 댓글 127개. 무슨 일이에요? 혹시 남자친구? 9월 23일 사랑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댓글 203개. 신고하세요. 데이트 폭력 아니에요. 하지만 민지는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았다. 암호처럼 글만 올렸다. 도움을 요청하지만 직접 말하지 못하는. 왜? 통제가 너무 심해서. 증거 4. 이웃과 상담소. 같은 층 주민. 자주 들렸어요. 밤 11시, 12시쯤. 남자가 소리 지르고 여자 우는 소리. 쿵 하는 소리도 들렸던 것 같아요.
경찰이 온 적도 있지만 특별히 달라지진 않았어요. 부부싸움에 남이 끼어들어도 되나 싶었어요. 민지는 사건 2주 전 가정폭력 상담소를 찾았다. 총 3회 방문. 상담사는 말했다. 첫 방문 때 눈 밑에 멍이 있었어요. 남자 친구한테 맞아요. 도망가고 싶은데 무서워요라고 하더라고요. 신고를 권했지만 매번 거부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마지막 방문이 10월 5일. 그때 곧 끝낼 거예요라고 했어요. 저는 신고하는 줄 알았는데 증거 5 사건 당일 녹음.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결정적 증거. 민지 핸드폰의 녹음. 사건 당일 밤 10시 15분부터 32분간 나는 파일을 제공받아 들었다. 손이 떨렸다. 10시 25분. 뭐, 왜 이제 말해? 미안해. 말 못했어. 10시 35분. 넌 날 사랑한 적 없잖아. 통제하고 싶었을 뿐이지. 준서 억울함. 그건 내가. 10시 40분. 급박한 변화. 안 돼. 하지 마. 칼 내려놔. 잠시 몸싸움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쿵. 아, 안 돼. 손 놓으라고. 잠시 침묵. 왜 이래? 날 사랑한다며. 내가 실수로 미안해. 살려줘. 제발. 전화 거는 소리. 칼을 빼앗으려다가 실수로 찔렸습니다. 명백했다. 민지가 칼을 들었고 준서가 빼앗으려다 실수로 찌른 것처럼 들렸다. 우발적 사고. 하지만 2년간의 학대는 사고가 아니었다. 2025년 4월 법원은 박준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발적 사고. 피해자가 먼저 흉기 소지. 정당방위. 법정 밖은 분노로 들끓었다. 여자를 죽이고도 무죄. 법이 피해자를 버렸다. 하지만 준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신상이 SNS에 퍼졌다. 법은 저렇게 만들지만 우리는 안다. 죄 없는 여자를 죽인 나쁜 놈. 준서는 이름을 바꿨다. 집을 옮겼다. 일자리를 잃었다. 그럼에도 어디서든 누군가는 알아봤다. 2025년 5월. 무죄 판결 한 달 후, 박준서는 한강에서 투신했다. 경찰이 발견한 메모.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 민지는 이걸 원했던 것 같다. 법은 준서를 풀어줬지만 세상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를 계속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민지 어머니. 민지가 준서 씨가 가족 만나는 거 싫어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준서 씨는 계속 엄마한테 연락해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제가 전화할 때마다 준서 씨는 집에 없었어요. 근데 민지는 준서가 옆에 있어서 통화 못해라고 했어요. 왜 거짓말을? 준서의 대학 동기 김태연. 준서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에요. 13년 친구인데 화내는 것도 못 봤어요. 민지 만난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맨날 민지 눈치 봤어요. 우리 만나려면 민지 허락이 필요했어요. 마치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누가 통제당한 건지. 준서 유서의 한 문장. 민지는 이걸 원했던 것 같다. 무슨 의미일까? 사건 담당 형사. 민지 노트북에 이상한 파일이 있었어요. 프로젝트 복수, 타겟 선정.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복수를 계획한 것 같았는데 판결 후 폐기됐습니다. 뭔가 맞지 않았다. 모든 증거가 준서를 가리키지만 퍼즐이 잘못 짜여진 것 같았다. 2025년 11월 15일, 민지가 살던 오피스텔 철거 당일, 마지막 촬영을 위해 방문했다. 침실 벽을 뜯어내자 인부가 소리쳤다. 감독님, 여기 뭐 있어요? 봉투였다. 먼지 쌓인 낡은 봉투. 벽과 침대 프레임 사이에 숨겨져 있었다. 겉봉에 손글씨. 이 편지를 발견한 당신에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 여러 장. 첫 줄을 읽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2024년 10월 11일 저녁 7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나는 3시간 죽을 것이다. 민지가 죽기 3시간 전에 쓴 편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당신은 나를 피해자로 알고 있을 것이다. 맞다. 나는 피해자였다. 세상이 보기엔. 하지만 그 이야기의 시작은 당신이 아는 것과 다르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았다. 지난 1년간 내가 추적한 모든 것, 내가 확신한 모든 것. 틀렸다. 6년 전 나에게는 약혼자가 있었다. 유재혁, 대학 선배, 인연을 만났다. 그는 청혼했다. 나는 그의 아이를 가졌다. 2019년 봄, 임신 3개월. 나는 23살이었다. 결혼 날짜를 잡았다. 6월 첫째 주. 하지만 5월 유재혁이 말했다. 너무 무거워. 준비가 안 됐어. 2주 후 미국으로 떠났다. 나를 버리기 위해 6월 유산했다. 혼자. 그 후 정신병원 6개월. 자살 시도 3회. 2021년 유재혁의 SNS를 발견했다. 미국에서 결혼, 아이 2, 행복한 가족. 나는 잊혀진 과거였다. 그날 밤 결심했다. 복수하겠다고. 유재혁을 직접은 못 죽여도 유재혁과 똑같은 남자를 파괴하겠다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유재혁과 닮은 남자들을 찾았다. 수십 명을 조사했다. 그리고 2023년 8월 박준서를 발견했다. 30세 프리랜서 사진작가. 외모 유사도 87%. 2개월간 스토킹했다. 최적의 타겟이었다. 프리랜서라 경제 불안정, 성격 착함, 죄책감 잘 느낌, 사회적 관계망 약함, 연애 경험 적음. 노트북 파일 타겟 선정에 이렇게 적었다. 2023년 10월 14일 준서 전시회에서 계획된 접근. 이 작품 좋네요. 한 달 후 교제 시작. 처음 6개월은 완벽한 여자친구였다. 연기가 아니었다. 정말로 잘해줬다. 준서는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민지야,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나도 이상한 감정이 생겼다. 준서가 좋았다. 유재혁과 달랐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다. 어느 날 깨달았다. 내가 준서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계획을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운명처럼 나의 결정을 재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2024년 4월 23일 난소암 사기 판정. 치료하면 2년, 안 하면 6개월입니다. 내 나이 고작 28세. 6개월 후 죽는다는 말이었다. 다음 날 결정했다. 항암 치료 거부. 어차피 죽을 거면 의미 있게 죽고 싶었다. 복수를 완성하고 싶었다. 6개월.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했다. 새로운 누군가를 찾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다. 준서를 파괴하고 나는 완벽한 피해자로 죽는다. 디데이까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노트북 파일 단계별 계획대로 1단계 통제의 증거. 준서에게 수시로 핸드폰을 건넸다. 오빠, 확인해줘. 핸드폰이 느려. 뭐가 잘 안 돼. 나의 말에 준서는 수시로 내 폰을 받고 그 모습은 친구들과 주변인들에게 충분히 노출되었다. 그리고 친구에게 메시지. 준서가 내 핸드폰 확인해. 증인 확보. 준서는 계속 말했다. 친구 만나고 와. 가족들한테 연락해. 하지만 나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2단계 고리대 증거. 친구들과의 약속을 스스로 취소했다. 준서 핑계로. 어머니께도 거짓말했다. 전화할 때마다 확인했다. 준서가 집에 있는지. 없으면 전화 받고 엄마,
준서가 옆에 있어서 통화 못해라고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께 말했다. 준서가 가족 만나는 거 싫어해. 사실 준서는 계속 엄마 뵈러 가자고 말했다. 스스로 고립됐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준서에게 돌렸다. 3단계 SNS 조작. 요즘 힘든 일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침묵이 더 설득력 있었다. 4단계 멍 만들기. 7월부터 시작. 욕실에서 벽에 얼굴을 박았다. 쿵. 아팠다. 다음 날 멍이 들었다. 준서가 걱정하며 약을 사다 줬다. 병원에 가서 진료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8월, 9월, 10월. 7번 정도 매달 반복했다. 5단계 녹음 만들기. 준서를 자극했다. 오늘 최재혁 선배 만났어.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준서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냥 조심하라는 거야. 나머지는 편집했다. 준서의 화가 난 듯한 목소리만 남기고. 6단계 상담소. 3회 방문. 남자친구가 저를 때려요. 연기였다. 마지막 방문 때 말했다. 곧 끝낼 거예요. 상담사는 신고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의미는 달랐다. 지금 저녁 7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3시간 후면 모든 게 끝난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싶다. 준서야, 미안해. 넌 아무 잘못 없었어. 유재혁과 달랐어. 끝까지 나를 지키려 했어. 2년 동안 깨달았어. 나는 너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복수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진짜가 됐어. 내가 웃을 때, 내가 아플 때, 밤새 가눠질 때, 돈 없어도 내가 좋아하는 튤립 사줄 때, 나는 행복했어. 어쩌면 유재혁은 핑계였을지도 몰라. 나는 그냥 세상에 복수하고 싶었어. 나를 아프게 한 모든 것에, 나를 버린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선택됐어. 미안해. 나는 사랑받고 싶었어. 유재혁처럼 버리지 않는 사람,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 그게 너였어. 근데 나는 그걸 파괴하려 하고 있어. 내 손으로. 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행복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복수라는 핑계로 너와 나를 파괴하려 한다. 지금 이 순간 후회하고 있어. 이 계획을, 너를 선택한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이미 시작했고 나는 죽어가고 의미가 필요해. 복수라는 이유가 필요해. 10월 11일 유재혁이 나를 버린 날로부터 정확히 5년 후 상징적인 날이다. 가장 먼저 준서에게 암 진단서를 보여줄 것이다. 처음이자 마지막 공개. 준서는 충격받을 것이다. 왜 이제 말해? 라고 소리칠 것이다. 그 다음 준서를 자극한다. 넌 날 사랑한 적 없잖아. 통제하고 싶었을 뿐이지. 준서는 억울해할 것이다. 소리 지를 것이다. 녹음기는 작동 중이다. 칼을 꺼낸다. 내 팔을 긋는다. 준서는 반드시 달려올 것이다. 칼을 빼앗으려 할 것이다. 몸싸움이 시작되면 준서의 손에 칼을 쥐어준다. 준서가 칼을 빼내려는 바로 그 순간 내가 힘을 준다. 칼은 내 배로 향한다. 각도는 이미 계산했다. 준서의 시점에서는 자기가 실수로 찌른 것처럼 보일 것이다. 녹음기는 계속 작동 중이다. 나는 연기한다. 왜 이래 날 사랑한다며 살려줘. 준서는 패닉 상태로 말을 못할 것이다. 녹음에는 내 목소리만 남을 것이다. 119는 준서가 부를 것이다. 칼을 빼앗으려다 실수로 찔렀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준서는 자기가 죽였다고 믿게 된다. 법은 준서를 풀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은 다르다. 세상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준서는 평생 가해자로 살 것이다. 그 착한 사람은
어쩌면 세상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준서의 유서에는 아마도 나를 용서한다든가 내가 원한다든가 하는 말이 쓰여 있지 않을까? 맞다. 내가 원한 것이다. 나는 완벽한 피해자로 기억될 것이다. 준서는 영원한 가해자로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나의 인생을 건 복수는 완성되는 것이다. 이 편지를 읽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누가 진짜 피해자일까? 준서, 나, 유재혁, 아니면 다른 누구? 답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완벽한 피해자로 기억될 것이다. 준서는 영원한 가해자로 기억될 것이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세상이 무엇을 믿느냐다. 그리고 세상은 나를 믿을 것이다. 지금 저녁 9시 55분. 이 편지를 벽 속에 숨긴다. 5분 후 거실로 나간다. 준서에게로. 안녕, 준서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랑했어. 제발 마지막까지 나를 미워하며 살아가줘.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나는 무너졌다. 손이 떨렸다. 편지를 떨어뜨렸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 나는 경찰서로 향했다. 사건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했다. 민지의 계획이 정말로 실행됐는지. 사건 담당 형사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다. 이상했어요. 실수라지만 살해한 것 치곤 각도가 좀. 근데 준서 씨가 자백해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이번엔 달리 들렸다. 10시 40분. 몸싸움 소리. 민지의 아. 준서의 안 돼. 손 놓으라고. 준서가 칼을 빼내려 했구나. 하지만 민지가 놓지 않았다. 왜 이래? 날 사랑한다며. 연기였구나. 완벽한 연기. 모든 게 편지에 쓴 대로 진행됐다. 정확하게. 지난 1년간 나는 무엇을 한 거지? 민지의 친구들을 만났다. 증언을 듣고 확신했다. 준서의 범죄를. 상담사를 만났다. 다시금 확신했다. 처음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는 분노에 몸서리쳤다. 그 마음으로 준서를 단죄하기 위한 영상을 완성했다. 하지만 모든 게 민지의 연출이었다. 나도 속았다. 아니, 속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명백한 가해자, 완벽한 피해자. 그런 이야기가 필요했으니까. 나도 준서를 죽인 사람 중 하나였다. 편지를 가방에 넣었다.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하면 달라질까? 준서는 이미 죽었다. 민지도 죽었다. 진실이 밝혀져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누가 믿을까? 죽은 피해자를 악마로 만드는 편지를. 조작이다. 2차 가해다라는 말만 들을 것이다. 세상은 이미 결정했다. 민지는 피해자. 준서는 가해자. 진실은 그걸 바꿀 수 없다. 민지의 SNS는 여전히 추모 계정으로 남아있다. 사랑을 믿었던 순수한 영혼. 매년 추모 글이 올라온다. 민지 무덤. 깨끗한 묘비. 꽃 가득. 나는 다큐멘터리를 완성했다. 1년간의 작업. 완벽한 피해자 김민지의 이야기. 하지만 공개할 수 없었다. 내가 만든 것도 거짓이니까. 파일을 삭제했다. 클릭 한 번. 1년의 작업이 사라졌다. 준서 무덤 앞에 섰다. 꽃 한 송이 놓았다. 튤립. 민지가 좋아했다는 꽃. 미안해요, 준서 씨. 저도 몰랐어요. 가방 속 편지가 무거웠다. 진실의 무게였다. 혼자 알고 있어야 하는 진실. 진실은 발견되었지만 너무 늦었다. 그리고 때로는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민지의 거짓말은 완벽했다. 우리 모두가 믿었으니까. 그저 내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누군가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조그만 위안이 되길 바랄 뿐이었다.